장재영 회장 비서실. 예정에 없던 방문.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오범수라고 합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비서는 머뭇거리며 전화를 들었고 이윽고 안쪽에서 내려온 한마디. 들여보내죠. 범수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넓은 사무실 안 유리창 너머로 저녁 햇살이 붉게 깔려 있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범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범수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그 한마디에 범수는 서류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다. 한이가 차고 있던 머리끈 회장님도 기억하시겠죠. 회장의 표정이 일순간 미세하게 경직됐다. 그건 예전에 나영은 씨가 차고 다니던 물건이지. 맞습니다. 제가 결혼 중이던 시절 제가 나영은에게 선물했던 머리끈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회장은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범수는 숨을 쉬듯 말을 이었다. 한이가 그걸 차고 있었어요. 지금도 말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돌과 지난 제 딸이 어느 날 그 머리끈을 손목에 차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범수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손끝을 조심스럽게 얹었다. 나영은 씨는 지금도 몰래 한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시켜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혼자 찾아오기도 합니다. 회장님은 모르셨겠죠?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원하는 겁니까? 범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제 그만 한이 곁에서 나영은 씨를 떼어내 주십시오. 제가 참고 기다린 건 한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손에 머리끈을 건넨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회장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협박하겠다는 건가? 회장님, 저한테는 협박도 위협도 필요 없습니다. 범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무거웠다.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누구보다 명확히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발 다가섰다. 회장님과 나영은 씨는 제가 그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던 시간 동안 불륜 관계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분유를 타고 밤새 재운 아이 옆에서 두 분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증명할 수 있나? 범수는 웃지도 않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회장님은 지금도 그 여자를 감싸고 있고 그 여자는 그 틈을 타 제 딸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제가 아니라 한이가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다. 범수는 시계를 보았다. 저는 경찰도 기자도 재판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더는 나영은 씨가 다가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장님 손으로 정리하세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요청입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치켜들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회장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한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회장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참 뒤 그는 나영은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은 보지 말자. 우리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본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스스로가 가진 권력 너머의 무게가 내려앉고 있었다. 세리의 집 앞. 밤 공기 속에 조용히 서 있는 범수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세리가 먼저 찾아와 건넨 말들을 떠올렸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그냥 걱정돼서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 뒤에 숨은 복잡한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리의 마음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스스로 그 마음을 다잡을 때였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세리가 있었다. 범수 씨? 그녀는 놀란 얼굴이었지만 눈빛엔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혹시 나도 걱정돼서 온 거냐고 묻고 싶지만 그는 살짝 웃었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 세리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범수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엔 은은한 허브티 향이 감돌고 있었다. 세리는 거실로 그를 안내하며 조용히 앉았다. 괜찮아요? 범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일 이후로 네가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세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세리라는 이름 말고 그냥 죄인의 딸로 보일까봐 무서웠어요. 당신한테도 강수 씨한테도 한이한테도. 범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너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세리야, 너는 그 사람의 딸이기 전에 내 사랑이야. 그 한마디에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절실했다. 범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널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네가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내가 옆에 있을 거야.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혼자 견뎌냈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어. 세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다가와 가만히 기대었다. 나도 당신 없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에 범수는 세리의 등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 그 안엔 수많은 말이 들어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 함께하자는 약속, 더는 눈물 짓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세리는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한이는 괜찮아요? 범수는 미소 지었다. 잘 자고 있어. 근데 너를 많이 찾더라. 네가 안 보이니까 며칠 동안 자꾸 안절부절. 세리는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한이한테 미안해요. 아기인데도 다 느끼고 있더라고요. 세리야, 한이는 널 좋아해. 아기지만 그 아이는 내 품이 따뜻하다는 걸 알아. 그건 본능이야. 그 말에 세리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범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미 되고 있어. 그리고 언젠간 네가 한이를 안고 우리 딸이라고 말할 날이 올 거야. 그 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커피 한 잔 없이 불 꺼진 거실에서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에는 불안도 죄책감도 미안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단단한 신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나며 범수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했다. 이제 이 여자를 지킬 거야. 그 누구에게도 어떤 상처도 더는 허락하지 않겠어. 늦은 오후 독수리 술도가 앞작은 뜰. 해가 기울 무렵에 금빛 햇살이 돌담 너머로 흘러내리는 시간. 강수는 조용히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장미애가 손수 썰어준 과일 한 접시가 놓여 있었지만 손은 가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 세리였다. 강수씨. 아, 세리씨. 강수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세리는 조심히 그 옆에 앉았다.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그 속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번 말이에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했던 거요. 강수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사실 난 그 말하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감히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강수는 잠시 웃었다. 나도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그날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세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앞으로도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강수는 장난기 없는 목소리로 단단히 말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불러줘. 나한테는 이제 세리가 진짜 여동생이니까. 세리는 눈가가 살짝 붉어졌고 강수도 잠시 시선을 내렸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고 세리는 문득 장미의 얘기를 꺼냈다. 엄마, 요즘 많이 말수가 줄었어요. 아빠 일도 그렇고 강수 오빠 얘기도 계속 신경 쓰이시는 것 같고. 강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아. 그분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기도 하고 사실 처음엔 복잡했어. 그는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버려졌다고 생각했거든.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이 신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서야 누군가의 자식이었단 걸 알게 된 기분. 세리는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근데 이젠 알아. 그분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지 못했던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날 지켜보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도. 세리가 가만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는 지금 오빠가 다치거나 혼자 아플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세요. 말은 안 해도 오빠를 항상 눈으로 쫓고 있더라고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런 엄마를. 나도 이제는 지켜주고 싶어. 그 말에 세리는 뭉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 순간 멀리서 장미애가 천천히 마당을 지나오고 있었다. 세리와 강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멈춰 선 채 한참 바라보던 그녀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그저 작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수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녁 드셨어요? 같이 앉으시죠. 해가 지는 마당, 서로의 옆에 조용히 기대어 앉은 세 사람은 비로소 이름 없는 가족에서 서로를 부를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